미국은 91년에 그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소말리아에 각종 무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련과 미국에서 지원했던 수많은 무기가 소말리아에 남게 돼요. 근데 한편 그 전쟁에서 진 시아드 바레의 독재는요,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정권을 지키려고 반대파 시족 마을에다 무차별적인 공중 폭격으로 자국민들을 학살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지역에 약 5만 명 이상이 학살된 그런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말리아에 또 한 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또요? 네, 바로 영화 모가디슈의 상황인데요. 그동안 시아드 바레 대통령에게 이제 이렇게 불만을 가진 각 시족 군벌들이 똘똘 뭉쳐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바레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이때 여러 군벌을 통합한 장군이 있었는데요. 바로 파라 아이디드라는 인물입니다. anagu dadka naga xaqudirirkaa kuma lihin lid daarood waxaanu lid ku nahay oo la diriraynaa yiyacabka maxamed siyaad bare iyo inta la safan. 아이디드는 그 마으디라는 또 다른 군벌과 함께 그 통일 소말리아 회의라는 군벌 조직을 결성하고, 그래서 시아드 바레의 정부군과 아이디드의 반군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수도 모가디슈는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됩니다. 야, 그때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게 모가디슈 그렇죠. 거예요. I, General Aidid of the United Somali Congress. Capital of Somalia. The gunfights between the Somali government military forces and the rebels have been taking place every 하지만 현실은 이제 이런 그 영화 속의 모가디슈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저 정식 군인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민병대인 거죠, 민병대. 그냥 일반인들 다 그냥 어떡해. 일반인들과 그럼 군인들과의 싸움. 아이고. 저 갔을 때 소말리아 내전 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체들을 다 못 묻어가지고 되게 얕게 다 묻었대요. 그리고 모래사장 이런 데다가 묻었는데 파도가 이렇게 하면 시신이 드러나고. 그렇지. 예, 근데 모가디슈 안에 처음에 묻었다가 너무 많으니까 다시 외곽으로 다 옮겼는데 제가 이렇게 취재 다니면 다 밟을 때마다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저는 구분도 안 가요. 되게 많이 묻어나가지고. 당시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의 한 의사분이 인터뷰에서 개가 시신을 먹어버리기도 했고, 또 모가디슈의 드넓은 그 해변의 모래사장에 시신의 손이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있다면서 아주 참혹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아드 바레와 아이디드 간의 전쟁은 이렇게 반군이 시아드 바레의 정부군을 이기면서 22년간의 시아드 바레의 장기 독재는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끝났어요? 네. 하지만 바로 소말리아의 진짜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왜 또? 독재자를 타도했는데요? 예, 아이디드는 자기가 쿠데타의 1등 공신이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이디드의 바람과는 달리 마으디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아이디드가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때부터 이제 아이디드와 마으디 이 두 세력 간에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매년 반복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시족들 때문에 그러네. 끊임없는 아이템이 나와요. 네, 싸울 명분은 뭐. 그리고 이 두 파벌 외에도 소말리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그 시족 중심으로 결집한
수많은 군벌, 민병대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면서 모가디슈에서 시작된 내전이 소말리아 곳곳을 혼돈으로 몰아넣게 됐습니다. 소말리아 국민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전으로 고통받던 소말리아에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991년부터 이 소말리아에 기나긴 가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전 어마어마한 있는데 가뭄까지. 이 대기근이 소말리아를 덮쳐버려요. 이때 무려 30만여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절반이 넘는 450만여 명이 아사 직전에 놓이게 돼요. 그 유니세프 모금 영상에서도 소말리아 아이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김영민 PD님이 가셨을 때는 그 기아 문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2005년도라고 하셨네. 네네. 제가 한 2달 정도 취재하러 들어갔는데 한 20일 만에 나왔어요. 왜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아니 PD님이 드실 것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뭔가 구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거기서 뭘 먹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소말리아 고유의 빵이 있어요. 근데 그거 좀 구해보라고 했더니 못 구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그때 거기가 그래도 망고가 이렇게 막 열리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데 그 해 따라 잘 안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망고도 없고 이게 꽃이 이렇게 펴 있는데 제가 저거 언제 망고 돼서 내가 먹지? 아니 근데 그런 그러면 생각이. 거기서 문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주는 의미보다는 뭐 물물 교환식으로 많이 어머. 하자고 얘기를 해요. 저쪽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밀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저기 항구에 배만 되면 총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이 안 오니까 빵을 이제 못 해 먹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에 더 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먼저 먹이고 어른이 먹는데 거긴 반대로 된 게 어른이 먼저 먹어야 딴 데 가서 식량도 구해오고 또 총도 쏘고 해서 뭐 이렇게 뭘 가져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중에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굶어 죽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뒤에 척추뼈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가슴 아팠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누군가 도움을 좀 주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구호단체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구호 물자를 소말리아에 지원했습니다. 네. 대기근 당시 소말리아에 보내진 외국 원조 물자는요, 약 한 20만 톤. 무려 140만 명의 1년분 식량이었습니다. 아니 좀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그럼 지원을 하면 그렇게 내전이 있는 나라들은 누가 가져가요 그 지원 물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뒤에서. 예. 뒤에 할 게 많네 오늘. 사실 아이디들을 비롯한 온갖 군벌들이 이 구호 물자의 대부분을 강탈했어요. 아이디드가요? 그렇죠. 아이디들을 비롯한 여러 군벌 세력들이요. 뭐 심지어 뭐 아이디들은 이렇게 뭐 강탈한 구호 식량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기기까지 했죠. 가로챘구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유엔은
구호를 위해 평화유지군의 규모를 점점 늘리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4,000명이 넘는 유엔군이 소말리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디드는 구호 활동을 돕는 유엔군에게 모가디슈에서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내전에서 자기가 이길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 선출에 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유엔군을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사실 이제 미군 지휘관은 아이디들을 잡기 위해 25,000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25,000원. 예. 한 나라의 그래도 권력자인데 현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네요. 맞습니다. 이 금액이 사실 아이디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 그 아이디드 시족에선 미군 지휘관에게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서 미군을 조롱하기도 했죠. 미국 역시 특수부대를 편성해서 아이디들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때 일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바로 블랙호크 다운입니다. 네. We got a Black Hawk down. We got a Black Hawk down. 그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미군들이 되게 무시를 해요. 소말리아 사람들 뭐 총도 쏘는 법 모를걸? 이렇게 막 안심하고 있다가 들어갔는데 그 민병대들이 무기도 어마어마하고 로켓포로 그 블랙호크라는 헬기를 추락시키기도 하고 생각보다 미군이 데미지를 많이 입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작전을 세울 때만 해도 미국은 사실 30분이면 모든 작전이 끝날 거라고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블랙호크라고 불리는 이 특수 전투 헬기 2대가 소말리아 민병대의 로켓탄을 맞고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보다 무기가 되게 강력했던 거죠. 네, 근데 저걸 뭘로 잡은 거예요? 로켓포로 쐈대 이걸로?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소말리아 사람들 이런 거 보고 소말리아 사람 되게 대단하다. 잘 싸웠다. 그런 것도, 네, 왜냐면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 RPG로 이렇게 그 블랙호크 다운 떨어뜨리는 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네. 네,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첫 번째 이 헬기 조종사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요. 미 특수부대원 2명이 간신히 살았는데 그중 1명도 민병대의 총을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 살아남은 그 1명의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미군이 투입되면서 사건은 아주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작전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18시간 동안 미군 160여 명이 투입되고 그중 18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미군 특수부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패배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말리아 역시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한 1,0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3,000여 명이 다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누구야? 미군 같은데. 누군가요? 미군. 소말리아 사람들이 죽은 이 시신을 갖다가 미군 헬기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발가벗기고 모가디슈 시내를 끌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미국 언론에 고스란히 보도됐죠. 미국인들은 당시에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엄청나게 큰 충격 받은 거죠. 우리가 자원도 보내야겠다. 그런 뭐 우리 착한 마음으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들 이런 거 보고 우리 소말리아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러 간 건데 우리 군인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뭐 죽고 그래서 그 목소리가 너무 높아져서 다시 가지고 오라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연합군이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아이디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합군이 완전히 철수한 직후인
1996년 여름에 내전 중에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흐디가 평화를 지지하면서 내전은 잠시 소강 상태를 맞게 되고요. 소말리아는 2004년에 과도 정부가 세워졌어요. 그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지만 다른 힘 있는 군벌들이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정부군과 군벌, 그리고 이제 군벌과 군벌끼리 계속 권력을 잡기 위한 내전이 또다시 계속 이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사실 아시아와 유럽의 그 최단 항로거든요. 그래서 이 아덴만은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요지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비롯한 이 석유 산출국들이 여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석유를 실은 이런 값비싼 유조선들이 많이 지나가고 여기 있는 아덴만 인근이 바로 길목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의 그 바다를 지키기 위한 자경단으로 시작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 발생 건수를 보시면 2004년에 한 10여 건, 2008년 되니까 111건, 2011년에는 23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해적질을 하면 장사가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소문을 듣고 몰린 거예요. 예. 그래서 2011년에는 전 세계 해적 사건의 90%가 소말리아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소말리아를 지나는 이제 수백 척의 그 선박이 해적들에게 이제 납치당하면서 상당히 물류 비용도 상당히 올랐죠. 그 소말리아의 이런 해적 문제는 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해적이 이제 사실 크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뉴스 봤어요, 나. 네. 사모 해운 소속의 사모 주올리호가 어제 아라비아해에서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화물선이 소말리아에서 납치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은 8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납치된 배는 사모 주올리호였잖아요. 이 사모 주올리호가 이 화물을 싣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스리랑카로 이동하던 중에 폐락된 겁니다. 그 해적들은 총으로 선원들을 위협해서 인질로 잡고 구금한 뒤에 선장을 협박해서 소말리아에 있는 본고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이때 신고를 받은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 대원들이 해적들이 장악한 배에 침투해서 선원들을 구해내는 아덴만 여명 작전이었죠. 우리군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이 현장으로 급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영함은 3호 주얼리호에 근접한 뒤 구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와. 총격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올라가자. 제가 들어올라. 발벌하네, 진짜. 목숨을 걸고 구출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기사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석혜균 선장님 총상도 입으시고 되게 용감하게 싸운 영웅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3호 주올리호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행히 납치된 배를 이제 구해낸 사건도 있었지만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바로 같은 해에 한국의 유조선이 100억이 넘는 거액의 몸값을 주고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선원들이 2년 가까이 소말리아에 억류돼 있던 그런 사건을 비롯해서 수백 명이 넘는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